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의 김범석 차장입니다. 자, 2022년 마지막 날인데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네, 2022년 마지막 퇴근길에 나섰던 이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늘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어제 그 하늘을 보고 굉장히 저게 뭔가 궁금했었는데요. 어제 저녁 6시쯤부터 경찰과 소방의 신고가 빗발쳤고 저희 제보창과 SNS에도 이 관련 영상 수백 건이 쏟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군 안흥 시험장에서 예고 없이 발사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때문인데요. 작년 5월 이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시험을 제안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뒤에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한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450km인 최고 고도를 공개했고 이 단분리 등 이 기술 검증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시행된 1차 시험과 달리 어제는 해가 진 저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미확인 물체 신고가 폭주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3월에도 시험이 있었지만 어제 밤이어서 더 눈에 띈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사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가지면 소형 위성들을 지구의 낮은 궤도에서 자체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더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어서 필체인의 핵심인 조기 경보 능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리 장착된 상태에서 감시를 피해서 이 지체 없이 발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북한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쏜 시기를 두고도 해석이 많습니다. 왜 하필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했을까요? 지난 3월 이 1차 시험 때는요. 직전에 이 국방부에서 기자단에 사전 공지를 하고 이후에 브리핑까지 했었습니다. 이번 2차 시험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잠정적인 일정은 잡아뒀는데요. 정확한 공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사 시점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모두 사라진 뒤로 이 발사 시간을 늦춘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에게 이로운 정보를 줄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취재진들도 몰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시험 발사 바로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를 제가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연구소에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저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수세적으로만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면은요, 충분히 공세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공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북한에서도 어제 발사 모습이 보였을까요? 맞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일본에서도 발사 장면이 포착될 정도로 매우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지인도 이게 뭐냐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줄 정도였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겨울철 청명한 어제를 시험 발사 시점으로 정한 것은 이 북한의 관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북한은 40번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에 최근 무인기 영공 침범까지 다양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자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차장이었습니다.